서학개미의 꿈은 미국 시장에서의 수익이겠죠. 미국 증시 흐름부터 이슈까지 한 큐에 해결하는 시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엇갈린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상승했는데요. 0.28% 오르면서 44,593선에 장을 마쳤고요. 나스닥 홀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0.36% 떨어진 19,643선에 머물렀습니다. S&P 500 지수도 소폭 상승했는데요. 6,068선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미국 현지에서는 어떤 이슈가 떠오르고 있을까요?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시죠. 유사남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CPI 지수가 발표됐는데 이를 포함해서 오늘은 어떤 일정에 주목해볼까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여러 중요 일정들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파월 연준 의장의 청문회가 이어지기도 하고요. 이미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예상치를 일단 크게 상회를 했습니다. 조금 이따가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러고 나서 오늘 발표될 지표로는 원유 재고와 구식 원유 재고, 그리고 FOMC의 위원이 보스틱 종재 연설, 그리고 그 10년물의 국채 입찰이 있을 예정인데, 사실 이 국채 입찰 결과가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 수치가 높게 나왔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이번에 꼭 살펴보시고 나서 아마 증시의 움직임까지 쭉 이어서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미국 CPI 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했다는 소식 언뜻 전해주셨는데요. 여러 시나리오들이 있었는데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여러 시나리오들 가운데 안에서 일단 그 어떤 기관도 맞추지 못하는 CPI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일단 원래 기관 중에 예상치 중 최고값 자체가 0.38%의 바클레이즈였고 0.37%의 모건 스탠리였는데 그것보다도 높은 0.5%에 해당하는 인플레이션 수치가 나왔습니다. 헤드라인 CPI는 0.5%가 나왔고 1년 기준으로 3.0%가 나오면서 0.3에 2.9보다 각각 높은 수치가 나왔고요. 코어 CPI 같은 경우도 0.4에 3.3%가 나와주면서 예상치였던 0.3에 3.1%보다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일단 각각의 항목을 보시게 되면은 CPI가 0.5%, 음식이 0.4%, 그리고 외식이 0.2%가 나왔고요. 그런 가운데 안에서 에너지 섹터가 사실 이번에 상승이 컸는데요. 특히 난방유가 전달에 비해서 6.2%가량 오르게 되게 되면서 이번 인플레이션의 상승에 커다란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난방유뿐만이 아니라 가솔린과 전기도 각각 1.8%씩 올랐으며 코어 CPI 내에서도 사실 중고차 가격이 2.2%, 의료물품이 1.2% 오르면서 전체적으로 이번 상승에 기여를 했고요. 운송비도 1.8%가량 오르게 되게 되면서 이번 CPI가 높아졌는데 추가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일단 이번에 상승 요인에 대해서 이번에 미국의 정부에서 발표를 하기를 자동차 보험 쪽, 레크리에이션, 중고차 및 트럭, 그리고 의료, 통신, 항공료 쪽에서 전반적인 가격의 상승이 있었다고 발표를 했고요. 의류와 개인용품, 가구 및 생활용품에서는 전체적인 가격 하락이 있었다라고 이야기가 언급이 되게 됐습니다. 네, 이 CPI 지수만큼 중요한 이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이 주목받기도 했는데요. 간밤에 이 금리 인하 속도를 빠르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서두를 필요가 없을 것 같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미국의 경제가 강하다고 판단을 한 거겠죠? 맞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고 어제 청문회를 통해서 발언을 하게 됐는데요. 그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주가가 그 발언 이후에 급락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주요 발언 몇 가지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금리 정책에 대해서 변화는 불필요하며 우리의 정책 스탠스는 이미 예전보다 덜 제한적이고 경제도 여전히 강하기 때문에 너무 빨리 혹은 너무 많이 정책을 완화한다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튀어오를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노동시장이 안정적이며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목표치를 초과하고 있다라면서 노동시장이 전반적으로 강함을 유지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정책이 경제 전망을 불확실하게 만들고 있고 이민 규제 강화로 인해서 인건비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재정 감축과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몇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요. 현재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는 금융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인 가운데 안에서 파월 의장은 국제 표준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며 신중한 접근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를 했으며 이번에 민주당 쪽에서의 엘리자베스 워렌 의원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CFPB의 기능이 이번에 도지를 통해서 약화가 됐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CFPB를 폐지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 대형은행들의 소비자 기만 행위를 누가 감시하냐라는 질문을 했었는데 파월은 현재 다른 연방 규제기관이 이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다라고만 표현을 하면서 추가적인 이야기를 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최근에 많이 이야기가 언급이 됐었던 파월 연준 의장이 트럼프에게 조금 더 협조적으로 가고 있다라는 분위기에 대해서는 조금 뒤를 뒤집을 만한 여러 가지 발언들이 좀 있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편 EU와 미국 간의 무역 전쟁이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EU의 수장과 벤스 부통령이 첫 회동을 가졌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나요? 네,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에 지속적으로 EU와의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인데요. 이번에 EU의 집행위원장 같은 경우는 원래는 어제자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확고한 대응을 예고를 했으나 JD 벤스 미국 부통령과 협상을 진행을 했고 그 이후에 유연한 태도를 보이면서 협상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현재 미국과 에너지 협력을 포함한 상호 경제적 우선순위를 논의 중이며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2월 말쯤에 한 번 더 트럼프와 미팅을 가질 것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2월 15일 경으로 EU 내 위원들이 만나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으며 영국 역시 미국과 협의 중이며 스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철강 관세 세부 상황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 중이다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현재 요지무토 일본 무역장관이 워싱턴 대사관을 통해서 미국의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 면제를 공식 요청을 했으며 일본 정부는 무역진흥기구를 통해서 일본 기업들에게 미국 관세 정책 대응을 지원할 것이며 이시바 시게루 총리도 미국 방문 시 의회에서 관세 면제 필요성을 언급을 했고 일본 수출의 투자보험사 같은 경우는 관세로 인해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일부 손실을 보상할 것이다 라고 발표가 나기도 했습니다. 호주 같은 경우는 앤서니 알바니지 호주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해서 호주 철강과 알루미늄 수출에 대한 면제를 요청을 했고요. 실질적으로 트럼프는 호주와는 무역 흑자를 고려해서 일부 면제를 검토할 것이다라고 언급이 됐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되게 됐습니다. 네, 마지막 이슈입니다. 중국의 비아디가 이 딥시크와 협력을 할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테슬라가 조금 경쟁력이 악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도 있습니다. 관련 내용 전해주시죠. 맞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테슬라가 주가가 급락하는 현상이 있었는데 그 뒤에는 BYD의 자율주행 기능 무료 제공 발표 때문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BYD는 가짜이라는 자율주행 시스템은 전 차종에 무료로 제공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특히 BYD 같은 경우는 $10,000 언저리의 자동차, 전기차 시걸 모델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 모델까지 자율주행 시스템을 무료로 제공받게 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BYD의 이런 발표는 자율주행 대중화를 선언한 것으로 전기차 시장 자체에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는 FSD를 $12,000의 일시분 혹은 월 구독료 $99에 해당하는 FSD 가격이 필요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완전 자율주행이 아닌 보조 시스템이 불가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BYD의 조치로 인해서 전체적인 테슬라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유료 모델에 대한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증가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BYD의 발표 이후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의 주가가 6.34% 급락하면서 $328.5를 기록하면서 장 마감을 했고요. 여기에다가 전반적으로 전기차 주식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전반적으로 트럼프의 정책 자체가 그린 에너지나 혹은 전기차의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있었던 오픈 AI와 논쟁이 있었는데 일론 머스크가 오픈 AI를 인수하게 된다면 테슬라 주식의 판매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투자자들의 의견도 지속적으로 언급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어제 테슬라의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오늘 프리마켓에서는 1%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 유선남님과 함께했습니다.